이 자식은 미소라든지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모를 조정하고 이 공정한 배분량 이상의 투자를 하도록 부모를 조정합니다.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부모를 착취한다고 볼 수도 있죠. 근데 아무리 부모를 착취한다고 해도 이 부모 역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정도로 착취하지 않을 겁니다. 부모도 역시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유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도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방에 어느 정도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떨까요? 부모는 자식한테 나의 유전자가 있다고 확신하는데 자식은 부모한테 나의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죠. 부모는 자식한테 100% 헌신하겠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. 부모가 굶어 죽을 정도로 먹이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부모의 먹이를.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? 이 앞에서 봤던 뻐꾸기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뻐꾸기 새끼는 자신을 대신 키워주는 양부모와 유전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. 완벽한 남이죠. 그래서 이 사용하는 전략이 아주 악랄합니다. 완전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 뻐꾸기 새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포식자야, 이리 와서 나와 나의 의붓 형제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거죠. 원래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기가 힘들죠. 왜냐면은 나의 형제들도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빽빽 소리 질렀다가 진짜로 포식자가 와서 잡아먹히면은 나도 죽지만은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도 죽기 때문이죠.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빽빽 소리 지르는 뻐꾸기한테 먹이를 가장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불기의 상황, 불가항력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뻐꾸기 부모 입장에서는 뻐꾸기 새끼가 큰 소리를 울면은 양부모가 그에게 먹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. 본인과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 같이 사는 가족들을 인질 삼아서 뻐꾸기가 빽빽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유전자가 뻐꾸기의 유전자 풀 속에서 번영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. 뻐꾸기는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양부모는 어떤 상황일까요? 양부모 입장에서는 빽빽 소리를 질렀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먹이를 주는 것 뿐이죠. 만약에 먹이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? 포식자한테 잡아먹혔기 때문에 빽빽 소리를 지르는 뻐꾸기한테 먹이를 주지 않는 유전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. 잡아먹혔기 때문이죠. 기본적으로 뻐꾸기와 뻐꾸기 양부모 사이에는 이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. 이렇게 보면 뻐꾸기가 아주 잔인하게 보이죠. 악랄하게 보이죠. 이런 건 역시 유전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방금 이 유전적 근현도가 0인 개체끼리 어떤 잔인한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. 뻐꾸기 사례로 말이죠. 근데 뻐꾸기 말고 이 가족 중에서 근현도가 0인 관계가 있습니다. 어떤 가족이 근현도가 0일까요? 네, 바로 부부죠. 부부는 근현도가 0입니다. 완전 생판 남남끼리 결혼해서 가족으로 같이 사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